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부산 진골 출신 이현성 의원입니다. 먼저 그 후보자께서 우리 상임을 그대로 오고 싶어 하셔도 못 오셨는데 저는 뭐 6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예, 먼저 그 선배 동료 의원으로서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최초이자 처음으로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동료 의원께서 인사 5대 원칙 그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그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이 원칙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양해 말씀을 하시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후보자 본인께서는 이 5대 인사 원칙에 어느 정도 그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살면서 뭐 크고 작은 실수는 다 하고 사는 거니까 제가 뭐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예, 그 현재 그 후보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는데 석사 논문 표절, 그 배우자의 그 연천군 그 토지 매입 문제, 그 다음에 그 배우자의 그 스카이라이프 취업 특혜 문제, 이중소득 공제, 여동생 보좌진 채용 문제, 또 그 지역시의원의 그 고액 후원금 및 또 사인 간의 그 수상한 채무 변제 등 많은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그 후보자 관련 그 의혹들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그 해주시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제가 그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그 배우자 그 취업 문제인데요.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그 평화민주당 그 관료 출신이었는데 92년도에 지방선거에 그 출마하느라고 이제 그만두셨고 그 이후에 이 취직될 때까지 주요 경력이라든지 그 이 납세라든지 이런 그런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그 채용됐을 때가 나이로 보니까 한 40살이 넘었어요. 그때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2002년도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2005년도에는 약 3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차장으로 승진해서 2014년 퇴직할 때까지 쭉 그 근무를 하셨는데, 이 승진이 좀 빠르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추천을 통해서 그 특별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저희들 자료 요구를 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아직 그 자료가 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그 임원으로 있었던 그 양정철 그 전 참여정부 홍보기획비서관하고 이런 그 경력이 연관되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래 좀 남들보다도 좀 빨리 승진을 했는데 혹시 그 당시 그 직위가 우리 후보자께서 처음 그 배우자가 입사하실 때는 우리 그 집권당인 새천전 민주당의 그 부대변인을 하셨고 또 승진하고 이럴 때는 그 후보자께서 그 국회의원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남편이 뭐 의원님께서 경력을 쭉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 출마하고 난 이후에도 본인이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에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납세 기록을 내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린 거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언론사의 추천을 받고 입사했다고 저도 나중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양정철 씨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된 거는 참여정부 후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정철 비서관을 처음 만난 것은 2003년에 제가 청와대 국내언론 비서관으로 갔을 때 제 아래 국장으로 와서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랫사람,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은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회사의 가장 수건 사업이었던 공중파, 지상파를 재전송하는 문제, 스카이라이프에서 재전송하는 문제를 풀었던 공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잘 알겠고요.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전국 시도지사 회의하신 거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거의 연방제 할 정도로 우리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참여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그 핵심 철학이 국가균형 발전이죠. 네네. 여기에 대해 그 공감을 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그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권 그 과밀 문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각 지역에 지금 혁신도시라든가 뭐 행복도시 뭐 이런 거점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을 4차 산업을 끌어나갈 수 있는 혁신도시 2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시켜서 인구를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역구가 경기도 일산 서구 맞죠? 네네. 근데 그 작년에 그 총선 당시 그 공약 사업을 보니까 네. GTX 조기완공, 킨텍스 제3 전시장 건립 예. 등등 일이 다중인구 유발 시설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우리 그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은 의원직을 그 겸직하실 예정이죠. 네네. 근데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그 후보자께서 그 기재 외결위 시절에 네. 그 지역구 예산을 삭슬이 이거 해가지고 어정 보고서에는 자랑스럽게 한 손에 낸 예산, 한 손에 세금, 수건 사업 측척 이렇게 홍보를 하셨고요. 뿐만 아니고 그 예결위원장 시절에 그 고향 전북에 사상 최대 예산을 몰아줘가지고 올해 1월에 자랑스러운 전북인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벌써 지역구 일산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국토교통 예산을 삭슬이 해가지고 수도권하고 고향만 챙기지 않느냐 이런 국민들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그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겸직으로 국가균형발전 그 주무부수인 국토부 장관을 맡는다면은 이가 충돌해가지고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균형발전 의지 보이는 의미에서 장관이 되신다면은 의원직을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럴 순 없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국토위에 계신 의원님들이 전국에서 고루 다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들어서 명실상부한 국토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은 그 예산 정책 집행관을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네, 전현희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네, 전문성이 없다든지 코드 인사가 아니냐, 아니면 여성이라서 지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문성을 감안한 그런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가 주거와 교통 이런 대규모의 국가 정책 사업을 할 때는 기재부라든지 예산당국과의 협조가 긴밀한 협조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국회의 주거복지 특위로서 위원으로 또 실질적으로 주거와 관련된 그런 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또 개혁성도 있고 또 무엇보다 전임 장관께서도 기재부 출신으로 훌륭하게 장관직을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성이라 차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차별을 당하지 않은 그런 최적격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국토정책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은 기존에 철거를 한 후에 이런 재건축을 하는 그런 것과는 달리 이미 살고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존중하면서 새롭게 기존 모습을 유지하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으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 좀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을 이렇게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매우 우려되는, 심화될 거라고 우려되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사업자라든지 부동산 이런 자산가나 외부 투자가들이 그 이익을 향유하지 않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심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사람도 살리고 도시 재생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도시 재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주무장관으로서 수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사람과 그리고 도시 환경을 둘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 재생 사업 이렇게 반드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 구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서울시에서 성공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낸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내용은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또 필요한 자금들이 적게 투입되어서 개발과 동시에 공공성이 유지되는 그런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도 가입국으로 2030년까지 30%의 탄소 감축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의 이 건축이나 교통 분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주무장관님으로서 이 온실가스 국가적인 감축 의무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축이나 교통 분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을 하셔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2013년도에 교통 부분의 배출량을 보면 전체 배출량의 16%고요. 건축물 부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25%를 차지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나 이 건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또 정책 여하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높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통계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토 온실가스 지도나 관리 시스템을 속히 구축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이런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장관님 견해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통에 있어서는 일단 버스와 화물차의 이 부분에서 이제 배기가스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유차, 폐차 문제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차, 친환경차로 바꿔나가는 데서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물의 경우에도 친환경 설계라든가 친환경 건축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이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새로운 길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서울시의 도시철도 지하철에 어르신들에 대한 법정 무임승차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임승차의 이 손실 비용을 도시철도가 감당하지 못해서 극심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총 손실 비용은 5,500억 정도에 달하고 서울 도시철도 단기 순손실의 66%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작년 단기 순손실 92.6%가 법정 무임 승차 손실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도시철도 1, 4호선은 개통 후에 평균 35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노후 전동차 교체라든지 보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으로 투자 여력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매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전현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 지하철의 노후
전동차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지금 부산시에서도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승차에 대한 거기에서 발생하는 적자 문제 때문에 이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예산을 투여할 수 없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가지고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노후 차량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마련해 보도록 재정 당국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현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관되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래 좀 남들보다도 좀 빨리 승진을 했는데, 혹시 그 당시 그 직위가 우리 후보자께서 처음 그 배우자 입사하실 때는 우리 그 집권당인 새천년 민주당의 그 부대변인을 하셨고, 또 승진하고 이럴 때는 그 후보자께서 그 국회의원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남편이 의원님께서 경력을 쭉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 출마하고 난 이후에도 본인이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납세 기록을 내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린 거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언론사의 추천을 받고 입사했다고 저도 나중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양정철 씨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된 거는 참여정부 후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정철 비서관을 처음 만난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부산 진골 출신 이현성 의원입니다. 먼저 그 후보자께서 우리 상임을 그토록 오고 싶어 하셔도 못 오셨는데, 저는 6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예. 먼저 그 선배 동료 의원으로서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최초이자 처음으로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동료 의원께서 인사 5대 원칙 그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그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이 원칙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양해 말씀을 하시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후보자 본인께서는 이 5대 인사 원칙에 어느 정도 그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는 다 하고 사는 거니까 제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예, 그 현재 그 후보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는데, 석사 논문 표절, 그 배우자의 그 연천군 그 토지 매입 문제, 그 다음에 그 배우자의 그 스카이라이프 취업 특혜 문제, 이중소득 공제, 여동생 보좌진 채용 문제, 또 그 지역시의원의 그 고액 후원금 및 또 사인 간의 그 수상한 채무 변제 등 많은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그 후보자 관련 그 의혹들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그 해주시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제가 그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그 배우자 그 취업 문제인데요.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그 평화민주당 그 관료 출신이었는데 92년도에 지방선거에 그 출마하느라고 이제 그만두셨고, 2003년에 제가 청와대 국내언론 비서관으로 갔을 때 제 아래 국장으로 와서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랫사람,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은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회사의 가장 수건 사업이었던 공중파, 지상파를 재전송하는 문제, 스카이라이프에서 재전송하는 문제를 풀었던 공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잘 알겠고요.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전국 시도지사 회의하신 거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거의 그 연방제 정도 할 정도로 그 우리 그 지방 분권을 그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참여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그 핵심 철학이 국가 균형 발전이죠. 네네. 여기에 대해 그 공감을 하십니까? 그 이후에 이 취직될 때까지 주요 경력이라든지 그 이 납세라든지 이런 그런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그 채용됐을 때가 나이로 보니까 한 40살이 넘었어요. 그때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2002년도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2005년도에는 약 3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차장으로 승진해서 2014년 퇴직할 때까지 쭉 그 근무를 하셨는데, 이 승진이 좀 빠르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추천을 통해서 그 특별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저희들 자료 요구를 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아직 그 자료가 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그 임원으로 있었던 그 양정철 그 전 참여정부 홍보기획비서관하고 이런 그 경력이